활동도 하지 않았던 남편은요, 남편 부모님이 결혼할 때 주셨던 아파트 값이 무려 1억 원이나 올라서 재산이 증식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시죠? 이혼 상담을 다니시다 보면은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 어려워요 하는 이야기 많이 듣게 되신다고요. 이 이야기 듣다 보니 정말 속에서 천물이 안 나겠어요? 안녕하세요. 재업하는 남편, 이혼 전문 변호사 안소연입니다. 제가 2014년도부터 이혼 사건을 맡아 수행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 5년 사이에 신혼이혼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어떤 통계가 아니라 제가 직접 이혼 상담을 진행하면서 체감하게 된 거거든요. 결혼한 지 2년 이내에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요즘엔 결혼하면서 내 집 장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결혼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보통 인터넷으로 재산분할이랑 혼인기간에 대한 글을 검색을 해보시면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혼인기간이 짧다면 기여도가 조금밖에 인정이 안 되거나 아예 기여도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재산분할 청구를 못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혼인기간과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약간 비례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신혼이혼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케이스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안 하고 위자료를 통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전하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도 재산분할을 포기하기에 너무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여성분이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 당시에 여성분은 이미 취업이 되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어요. 결혼식 비용, 예물예단, 신혼여행 비용 이런 많은 비용들을 여성분 혼자 부담을 해야겠죠. 반면 남편은 부모님께서 대출이 껴있는 소형 아파트를 증여해 주셔서 집을 마련해 왔고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동거를 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1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시험 준비는 거의 안 하고 매일 게임하고 아내가 벌어온 돈만 다 쓰고 다니면서 자격지심이 들었는지 그렇게 화를 내더래요. 이건 더 이상 이 남자 믿고 남은 평생 살 수 없다 하고 빠르게 판단한 이 여성분이 이혼소송을 준비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동거하면서부터 여성분이 취업한 이후 모아놨던 4천만 원 이거 다 소비하고 다달이 벌어들이는 월급도 모두 생활비와 아파트 대출이자를 갚는데 소비해서 이혼할 당시 이 여자분 통장에는 영원히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아무런 소득 활동도 하지 않았던 남편은요, 남편 부모님이 결혼할 때 주셨던 아파트 값이 무려 1억 원이나 올라서 재산이 증식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시죠? 이혼 상담을 다니시다 보면은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 어려워요 하는 이야기 많이 듣게 되신다고요. 이 이야기 듣다 보니 정말 속에서 천물이 안 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법원이 혼인기간 1년 그것만 보고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 인정 안 해줄까요? 안 해준다고 하면 진짜 너무 억울하겠죠? 법원도 합리적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판례 입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아니고 혼인 당시에 각자가 가져온 재산이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이걸 바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죠.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서 기여를 했다.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결혼기간이 보통 3년 이상 아니면 5년 이상이 되면 무리 없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그 특유재산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든 예시처럼 혼인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서 부부 공동생활을 수반해서 형성되거나 아니면 유지된 재산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경우에는 혼수 및 신혼집 정리해서 재산분할이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 경우에 의뢰인이 그간 지출했던 모든 내역을 표로 막 정리를 하고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이런 것들을 내서 내 소득으로 우리가 생활을 했고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데 다 사용됐다라는 점을 입증하시고 남편이 소득이 없었고 아내 소득으로 모든 생활비를 써서 사실상 남편의 재산이 유지된 거다라는 점을 충분히 주장한다면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배우자의 재산이 유지되는 동안 내 재산은 이렇게 감소되었어요. 그 감소된 만큼 혼인 생활을 위해서 지출된 거예요 라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셔서 재산분할 받아오셔야겠죠. 자, 그럼 이러한 질문도 한번 생길 수 있어요. 남편이 아파트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 정도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은 없어요. 그럼 아예 청구 못 하나요? 자,
시세 차익이 없어도 남편의 보증금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여자분의 소득을 소비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여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재산분할 형성이나 재산의 소유사항은 의뢰인마다 모두 다 달라요. 때문에 이혼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자세하게 이혼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권리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은 신혼이혼처럼 혼인기간이 짧은 부부의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